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들의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정유진 캐스터.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주제는요. 상사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 주제를 읽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도는 듯한데요. 과연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상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상사에게 바라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상사에 대한 만족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돌려 표현하면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장혁수 주임님은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사실 직장이라는 곳이 일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좀 더 힘든, 그리고 그 고충이 무수하게 느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직장인들 좀 서로 좀 더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요, 상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본부장님과 또 한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직장에서 상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한데,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하 직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별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무래도 저도 좀 불편하죠. 저 친구가 왜 저러나,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네. 또 혹시 뭐 생각이 나면 가서 또 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애를 쓰세요? 직접 대화를 좀 시도를 하세요? 네,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 뭐 눈빛이 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먹으면서. 편하게 하면서 예.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얘기들이 뭐 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한 원장님은 또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나를 불편하게 네. 생각하는 부하 직원.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하다 보면은 또 너무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위 조절하는 측면이 가장 맞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뭐 방송인들은 제작진과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갑과 을의 관계, 네, 그렇죠. 때로 병과 정의 관계. 예. 아무튼 서희 씨는 좀 어떤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제작진과의 이야기를 네네네. 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예. 한국 직업방송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송에서는 간간히 뭐 예. 제가 원하는 내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저희 PD님께서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항상 평등한 입장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불편점이 없지 않을까. 아유, 말도 자, 빨리 더듬네요.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아무래도 네, 다른 분들도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한 것 같은데, 갑과 을의 관계 같은 이런 관계. 정유진 캐스터,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저도 전혀 없는데 네.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한국 직업방송이 정말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낯간지럽네요. 네. 이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가식적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저희는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실제로 직장인들은 그 상사에 대한 만족도가 네.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요. 반이 넘을까요? 반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상사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두고 네. 평균을 내봤더니 그 수치는 2.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안 되네요. 좀 더 예.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상사에 대한 만족도는 3.1위를 차지했으며 2점, 1점, 0점이라는 응답도 15.4%를 기록해 0점. 전체의 55.6%가 평균 점수인 2.2점에도 미치지 못한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이 수치는 부하로서 자신의 점수를 5점 만점 기준에 평균 3.3점으로 평가한 결과보다 낮았습니다. 나보다 못하다는 얘기네요. 나보다도 못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0점이다라고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빵점이죠. 그렇죠. 빵점이죠. 낙점이죠. 네, 예. 빵점이다라는 표현이 15.4%나 기록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만족도 자체가 높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5점 만점에 3.3점이 나에게 본인. 주는 점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조금 더 낫다라고 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원장님께서는요,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상사보다 내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예전에. 네.
뭐 잘난 척 같지만 많이 있었어요. 특히 솔직하시다. 그 네.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그래요. 이제 관록이라는 선배들이 관록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사고가 굉장히 경직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발랄한 아이디어들이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후배들이 더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게 본부장님보다 나아 보이는 부하 직원이 눈에 보이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예. 잘 안 보이죠. 이제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각 친구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지고 또 네. 일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상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하 직원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지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요. 3점, 2점, 1점, 0점, 빵점이 이렇게 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나 매우 좋다를 의미하는 4점과 5점은 거의 없다라는 없어요. 부분이 될 것 예. 같은데, 자,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상사에게 불만족스러운지도 궁금한데요. 조사 결과가 있나요? 예, 실제로 응답자의 88%는 상사에게 불만족하는 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처세술 부족. 처세술 부족이 17.4%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세술이 네. 부족해서 불만족스럽다. 처세술이 어떤 부하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예. 그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상사가 처세술이 부족하다는 건 돌려 말하면 부족한 처세술로 인해 팀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찍힌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처세술이 능하지 못한 분들의 주된 성향은 네.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상사로 있을 경우 부하 직원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불만족스럽다고 대답을 그쵸.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방송을 하다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 위에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가까운 PD님들이나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몸을 사리시느라고 이 이야기를 위에 안 전달할 때가 있어서 아무래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이 상사가 처세술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세술하면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원장님, 처세술 있으시잖아요. 네. 네,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약간만 비굴하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평소에 이제 사부서라든지 나보다 그 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는 것이 부서 간 충돌이 있거나 협조를 구할 때 내 부하 직원들한테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처세술, 약간의 비굴함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그게 또 사회생활하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상사에게 불만족스러운 사항 4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부하 직원들이 느끼는 상사의 불만족 사항 4위는 실무 능력 부족.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는 어느 정도 잣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26.9%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무 능력 부족, 이거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을 것 그쵸. 같고, 상사로서 인정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요, 이 실무 능력이 부족한 부하 직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조금 상사네요. 네, 상사에 대해서. 네. 네. 왜 저한테 그 질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지위가 올라갈수록 예. 그 실무 능력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들을 해보면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 개발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실무 능력 부족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실무 능력 키워야 되고, 그래야 부하들이 존경하고 같이 따를 수 있고 그렇죠.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또 어떤 능력을 키워 나가야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학습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한다면 좀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임님? 예, 아무래도 예. 좀 그런 부분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네. 상사의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네. 나눠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순위가 올라갈수록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3위 그렇다면은 3위는 어떤 것이 차지했을지 알려주실까요? 네.
예, 부하 직원이 느끼는 상사의 불만족 사항 3위는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44.7%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이 안 통한다는데 이건 정말 왜 그럴까? 세대 차이일까요? 한 원장님께서는 병원 직원, 예. 한 원장님께서도 뭐 병원 직원들과 소통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고 그렇죠. 소통을 잘 못하게 되면은요 팀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자체의 그 회사 자체나 직장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단절시켜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조직 그렇습니다. 침묵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또 저희가 잘 몰라요. 무슨 조직 얘기예요? 침묵 현상? 예.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조직 침묵 현상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또 하나의 쌍방 의사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서 네. 조직 침묵 현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조직 침묵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으로는 리더십 문제가 꼽힙니다. 이 부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 침묵 현상 네. 이름만 들어도 왠지 답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사의 입장에서 조직이 조금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도 부하 직원이 생각하기에 상사의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요, 원장님. 이런 일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침 한 방 놔주세요.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있을까요? 네, 그런 팀이 있으면 제가 먼저 맡고 싶네요. 개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맞아요. 개인이 조금 더 열린 네.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2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어떤 의견이 차지했을지 알려주실까요? 예, 부하 직원이 느끼는 상사의 불만족 사항 2위는 리더십, 통솔력 부족이 46.1%로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더십과 통솔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의기소침한 이런 상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아무래도 우유부단하고 흐지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부하 직원은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를 든든히 받쳐주고 믿어주는 그런 상사가 옆에 있기를 바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상사의 좋은 모습은 배우고 상사의 든든한 배우를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보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리더십과 통솔력이 부족한 상사의 경우 앞서 나아가려는 부하 직원을 지지해주기는커녕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과 통솔력에 대한 불만족을 내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예, 또 한편으로 아까처럼 조직 침묵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리더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리더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더십이 아닌 직원들을 향한 불친절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불친절한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자, 상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은요, 뭐 아빠나 자기도 한 가정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혹은 자기가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상사 입장에서. 상사분이죠. 본부장님과 한 네.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부장님. 상사들도 힘들죠. 젊었을 그쵸. 때는 사표도 확 던지고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힘드니까 제가 쭉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하 직원들이랑 후배들도 이제 선배들, 상사들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서로 미워하지 말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원장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직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부하 직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상사의 이런 점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부하 직원들이 느끼는 상사에 대한 불만족사항 가장 많은 답변을 했던 1위 무엇일까요? 예, 부하 직원이 느끼는 상사의 불만족 사항 1위는 바로 부하에 대한 배려 부족이 57.7%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아무래도 윗사람의 입장에 있으니까 부하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해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부하가 상사가 배려해주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먼저 정유진 캐스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인터넷 쓸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막 안 그래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완벽하게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해주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제가 그걸 잘 이루지 못했을 때 서러웠겠다. 약간 질책하는 식으로 했을 때 조금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태진 씨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뭐
저희는 뭐 갑과 을의 관계지만 어찌됐건 말복이 일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상사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상사분께서 본인이 일요일날 삼계탕을 못 드셨다는 이유로 월요일날 회식을 삼계탕집에서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이틀 연속으로. 아, 그런 그렇죠. 세세한 배려도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예전에 선배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선배 후배 아무래도 저에게는 직장 상사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네. 이제 멘트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너는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 롤이 이만큼이니까 너는 치고 들어오지 마 내가 말이 끝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신인의 입장에서는 기죽지. 근데 기가 죽어서 사실 말을 거의 한마디도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상사분께서 이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예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네. 너무 지적질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좋은 상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상사로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이 있다면은 먼저 본부장님 한번 여쭤볼까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정말 소통하는 그런 상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예. 하나는 리더고 상사면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되고 지킬 말만 좀 약속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책임감 있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한 원장님은 어떤 걸 덕목으로 생각을 하세요? 부하 직원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실수나 업무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되 네. 너네 애가 왜 이러냐 어떻게 뭐 가정교육이 잘못 이런 식의 되게 언행은 자연스러우시네요. 그런 모습이. 많이 해보셨던 것 같은데. 입에 뱉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말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조사된 내용이 있다고 하죠? 네. 네, 역시나 같은 조사 기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 중에 1위는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꼽았고요. 2위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자세, 3위는 부하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 4위는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 능력, 5위는 강하게 이끌어주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률인데요. 1위부터 3위까지 비슷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얘기는 부하 직원 역시 한 가지만 완벽한 상사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솔선수범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또 부하의 말을 경청해주는 그런 상사, 그야말로 착한 상사가 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행복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상사에 대한 만족도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쪼록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잖아요. 네. 직장에서 행복하게 또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디까지나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상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상사분도 또 다른 분의 상사를 모시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네.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정유진 캐스터가 여러분을 위해 취업 정보 백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